공부가 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희는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설 특집 두 번째 방송인데요. 정말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들 만나겠습니다. 먼저 황교익 막칼럼니스트 그리고 청년문간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곳에서 이사장으로 일하고 계신 이문수 신부 두 분과 함께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식 얘기 또 우리의 삶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지금부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 공감 시작하겠습니다. 오창익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어플리케이션 빵톡으로 실시간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유튜브 오창익의 뉴스 공감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며 뉴스 공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설 명절 특집 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황교익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황교익입니다. 추석 때 모시고 예. 또 명절 때마다 그러네요. 네네, 네. 저는 반갑고 즐거운데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문수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문수입니다. 우리 신부님은 4시 프로그램이죠. 기도의 오솔길에 패널로 출연하시기도 하는데 네. 청년 문간 인사장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예. 낯설어 하신 분도 조금 있어서요.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제 사실 청년 문간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그거보다는 청년 밥상 문간이라는 식당으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 밥상 문간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예, 거기서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이사장이신데 네. 청년 문간 밥상이라는 게 뭐 하는 건지. 예. 네. 그 청년 밥상 문간이라는 식당은 그 몇 년 전에 그 고시원에서 살던 청년분이 이제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 뉴스를 보시고 안타까우셨던 수녀님께서 청년들이 부담 없이 식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청년들을 위한 그런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안을 해 주셔서 네. 저희들이 이제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식당을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작은 식당입니다. 네, 작은 식당이면 뭐 그러니까 가서 돈 내고 먹는 그런 식당이요? 네, 저희 식당은 메뉴는 한 가지인데요. 김치찌개 한 가지고요. 가격은 3,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모이는 장소에 그 식당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전통시장 안에 식당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디요? 그 성북구 정릉시장 안에 정릉에 저희 정릉에. 식당을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고 또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 앞이랑 낙성대역 근처 그다음에 제주시에도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 문간이라는 식당이 3군데 있는 거 4군데요? 예, 현재는 4군데 있습니다. 4군데. 어마어마하네요. 인사도 있고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요. 일단 우리 청취자들께 새해 덕담 한마디씩 나눠주시죠. 황교익 선생님. 뭐 살아가는 게 별거 있겠습니까? 1년 내내 네.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황 선생님 다운 인사. 네, 우리 이 신부님. 네, 언제부턴가 명절은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 조금은 이렇게 신경 쓰이는 그런 때로 변해버린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모처럼 명절에는 다들 즐겁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그 청년 문간이라는 것 황 선생님 네.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완전 공짜도 아니라 돈을 3,000원은 받는 것도 또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저도 그러니까 뭐 노숙자를 위한 뭐 그냥 공짜 밥 주는데 이런 데도 이렇게 많이 가봤거든요. 네. 거기서 밥을 먹어보기도 했는데
이 얼마라도 이렇게 받는 게 네. 서로에 대한 예의를 음식에 대한 예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500원이라도 내게끔 네, 네.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근데 그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는 해요. 많아요 주변에. 그 특히 뭐 청소년들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밤에 한 11시나 12시 가까이 이렇게 편의점에 이렇게 가보면 네. 거기에서 뭐 그러니까 라이더 뭐 배달을 한다든지 먼 일을 네네. 한 그런 보통 이제 청년층들이에요. 청소년들. 이런 분들이 컵라면에 컵밥 뭐 이런 네, 거. 삼각김밥 네. 뭐 네. 이거로 가장 기본이죠. 그러죠. 되거든요. 근데 그 공간 자체가 사람이 앉아서 먹을 만한 충분한 게 확보가 되어 있지 않죠. 네. 그리고 뭐 식기라는 게 그 일회용 젓가락 하나 그렇죠. 달랑 있는 네. 게 그게 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식이 그냥 그릇에 담겨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식만이 아니라 그 공간과 식기가 없는 것으로 해서 주는 그 음식을 먹는 청소년들이 사실 마음을 크게 많이 다치겠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존중받지 못한다 이런 차원의 말씀. 그렇죠. 외롭기도 하고. 인간다움 내가 인간인가 하는 게 먼저 마음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사실 음식 그 자체보다는 사실 그 공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 나오신다고 해서 네.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공간이 아담하고 네. 좀 뭔가 좀 뭐 젊은 분위기, 네. 좀 쾌활한 분위기, 뭐 네. 이런 분위기고 간단하게 음식을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좋아할 만한 음식, 뭐 스팸이라든지 뭐 라면살이라든지 네.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 이제 식당을 하기로 하고서는 저희가 제공하고 싶었던 거는 가정식 백반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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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2017년부터 식당을 시작했는데 그 즈음에 또 유행하던 게 집밥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당시에 제가 자본도 없고 뭐 경험도 없고 저는 또 요리도 할 줄 몰라서 이제 한 음식을 하는 분은 한 분은 고용을 해야겠다. 그리고 대상이 청년들이니까 무료로 하면 오히려 이제 자존심 상해서 안 올 것 같아서 저렴하게 받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방에서 한 분이 음식을 하시니까 이제 가정식 백반을 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더라고요. 아, 찬을 그렇죠. 다 준비해. 네네. 손이 많이 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단품 메뉴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덮밥류가 제일 간단한 단품 메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제 후배가 김치찌개 어떠냐고 제안을 해줬는데 저도 워낙 좋아하는 음식이고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무난하게 그렇죠. 다 드시는 음식이니까 김치찌개로 정하게 됐었죠. 그래서 사실 늘 아쉬움이 있는 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김치찌개는 영양이 좀 나쁜 거 아니냐, 짜고 뭐 흔히 말하는 나트륨만 균형이 안 맞는 네. 음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이면 정말 청년들에게 더 좋은 음식을 제공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료로 이제 좋은 거를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그런 면에서 아쉬움은 있죠. 한 가르침 주셔야 되겠는데 일단 지금 네. 이 현실적인 건 다 이해가 되시겠네요. 그렇죠. 그때 우리 신부님이나 함께 하시는 분들의 선택, 김치찌개 단품 이건 어떤 선택?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김치찌개는 포용력이 굉장히 큰 음식이에요. 포용력. 네. 아, 김치에 정말 말씀을 찰지게 하시네요. 포용력 맞아요. 포용력. 김치에 어울리지 않는 재료는 없어요. 고기도 되고 다 되니까. 그렇죠. 뭐 네, 두부도 네, 되고요. 네, 네. 소세지 같은 뭐 이런 햄 종류 네, 이게 네, 이제 그걸 네, 부대찌개라고 이렇게 네, 따로 네. 이름을 붙이죠. 네. 뭐 버섯류 들어가도 되고요. 온갖 게 다 들어가거든요. 뭐 가래떡 들어가도 되고요. 뭐든지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건강 생각하셨잖아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김치찌개 한 그릇 안에 그 온갖 것을 아주 단순하게 해서 많이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걸 재료를 많이 올리면 이제 그걸 흔히 조금 더 나은 음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김치 전골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뭐 만두 같은 것도 물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라면설이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그래서 그 단품 메뉴 괜찮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다양하게 올려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조금 이렇게 늘려놓고 기호에 맞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먹게 하면 저희가 이제 좋지 김치찌개 한 가지다 보니까 여름에 한참 더울 때는 아무래도 뜨거운 음식보다 좀 네, 시원한 네, 음식들이 생각나시잖아요. 그래서 뭐 잠깐 한시적으로 비빔밥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좀 메뉴를 다양하게 하려고 청국장도 곁들여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용력이라는 말씀이 저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김치찌개는 정말 여러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걸 많이 맞습니다. 느껴요. 네. 특히 저희는 청소년들도 많이 오고 청년들도 많이 오는데 저희는 이제 사람 수대로 주문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명이 와서 2인분만 시켜도 되고 네네. 예, 주로 이제 중고생들은 그렇게 많이 시킵니다. 4명이 와서 3인분, 2인분 시켜서 또 저희가 밥은 이제 무한 리필이라고 해서 원하는 만큼 제공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2인분 시켜도 서너 명이서 이제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빔밥이나 다른 메뉴들은 아무리 양을 많이 줘도 두 명이 와서 1인분만 시키지는 못하는 그렇지. 거예요. 근데 찌개는 함께 나눠 먹고 덜어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그런 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뭐 김치찌개 전문점으로 가세요, 계속. 그러니까 아니 황 선생님 말씀도 그렇지만 이를테면 인간다움이 있고 포용력이 있고 또 존중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배려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창피하지 않게 네. 예, 이건 정말 멋진 인문학적 접근이기도 하네요. 이 식당이 청년들은 좋아합니까? 많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 이런 많이 오면 좋으면서도 좀 짠해요 마음이. 저희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저렴해서 오는 식당이 아니라 맛있어서 오는 식당이길 바라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맛있는데 가격도 저렴하네 이런 식당이 되려고 애는 쓰고는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그 돈이 들잖아요. 네. 3,000원이면 마이너스일 텐데 그건 네. 어떻게 충당하세요? 네, 이제 처음에 식당 하나를 운영할 때는 그냥 요 식당 하나만 어떻게든 잘 운영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이었는데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면서 또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곳에 식당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방향을 조금 바꿔서 뭐 지금은 이제 후원자분들이 계셔서 예, 이제 충당을 하고 있죠. 사실 처음에 3,000원으로 시작했을 때는 원가가 몇십 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가가 2,900 몇십 원 정도였어요. 아니 그래도 뭐 그건 임대료 이런 거 다 빼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니요, 합쳐서. 그래요? 네, 네, 네. 5년 전, 6년 전에는. 네네. 근데 지금은 원가가 4천 몇백 원이니까 네. 하하. 이제 뭐 물가가 너무 할수록 올랐어. 이제 적자인데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고 이제 위로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저희 식당도 뭐 이렇게 감사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실 뭐 네. 이렇게 우리 사회가 절망적일 때도 많고 그막뭐 돈만 쫓고 그다음에 정치하는 거 뭐 일반적으로 그냥 정치를 혐오하자는 건 아닌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절망할 때도 사실 많고요. 설 밥상에 뭐 민주노총 압수수색 이런 거나 올리려는 정권의 행태 이런 것도 답답한데 네. 이런 얘기 들으면요.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가 제가 괜히 살만해요. 그러니까요. 괜히 뿌듯해지고 그래요. 네. 또 저희 식당에 명절 전이라고 네. 또 쌀도 막 보내주시고 또 뭐 과일을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참 너무 감사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고맙네요. 예. 정말. 야, 설이니까요. 그래도 네. 황 선생님 모시고 이걸 안 여쭤보면 안 되는데 요맘때 먹으면 좋은 것들 한두 가지라도 좀. 지금 맛있는 거는 굴이요. 네. 네. 그 굴이 겨울이 깊어질수록 맛있거든요. 최절정에 이르는 게 보통 봄 넘어가기 전에. 네. 그러니까 굴도 겨울 동안에 계속 이렇게 살을 찌우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주 빵빵해져 있는 네. 그 굽거나
데쳤을 때 살이 올라서 이렇게 팽 하고 이렇게 탱탱해져 있는 모습들 그죠? 상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 전보다는 지금부터 이제 맛있을 때거든요. 굴 드시는 게 좋고요. 굴을 어떻게 생굴을 먹습니까? 아니면 굴을 어떻게 먹습니까? 굴 전 뭐 굴고 생굴이 최고죠, 사실. 그런데 그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걱정하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탈나지 않을까. 네네. 저도 여러 번 탈났거든요. 그래도 굴 맛은 생굴이. 그러니까 며칠 고생할 거 하고 영어가 생각나는 노리스크 로게인. 그러니까 며칠 고생할 각오하고 생굴을 먹어라. 근데 그 노로바이러스가 그 주의보가 떨어지면 굴 출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매일 그 굴 생산자에서 아침에 출하할 때 그때 노로바이러스 검사가 같이 넘어가요. 식약처에. 그래서 그 검사 식약처인가? 하여간 그 기관에 넘어가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추적해서 회수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돼 있군요. 그렇죠. 시장에 나오는 것은 대체로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그런데도 걸린단 말이야. 이게 문제예요. 재수가 없으면 걸려요.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생굴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살짝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찌는 거죠. 그러니까 각굴이라고 굴 자체를 아직 그 까지 않은 상태, 그 상태를 그렇죠. 그냥 찜통에 넣고 이렇게 훅 쪄서 이렇게 드시면 그럼 약간 부피가 커지고. 맞죠. 그냥 그렇죠. 뭐 고추장이나 간장 같은 데 찍어 먹는 겁니까? 그 굴 생산지. 그 굴찜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굴찜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 통영이나 이런 바닷가 분들이 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 찌는 것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렇게들 많이 드셔요. 그분들이. 그래서 굴찜이 이 구우면 너무 향이 강해서 좀 많이 못 먹어요. 향은 금방 그 후각을 지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먹겠다 그러면 찜으로 이렇게 해서 좋죠. 한 가지 음식만 더 추천해 주신다면 지금 시금치. 그건 뭡니까? 시금치요? 보통 꽃바위 먹는 시금치. 그렇죠. 시장이나 마트 가면 그 섬초 뭐 이런 말 있어요. 남해초, 비금도에서 나온다고 비금초 뭐 이런 말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이 시금치가 원래는 겨울에서 초봄 사이의 작물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추운데 그 동토에 이렇게 겉면은 이제 얼음으로 이렇게 성기성기 있는 상태에 이 시금치가 바짝 붙어서 자라요. 땅바닥에. 얘네들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몸에다가 부동액을 막 만드는 거죠. 그게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을 막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금치는 어마어마하게 달아요. 그 시금치 나물 드시다가 이거 설탕 넣은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의심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지금 시금치는 안 그렇습니다. 그냥 답니다. 당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시금치는 좋은 음식인 게 일단 싸요. 지금 많이 싸죠. 그래서 그 시금치를 좀 싸거든요. 지금 많이 시장에 나가 보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한 2박스 이렇게 사죠. 라면. 아니 뭐 식구가 몇 분인데 2박스를 한꺼번에. 지금 맛있는 시금치를 그러니까 여름에 들어가면 시금치 정말 맛없거든요. 여름에는 시금치 먹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물맛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그 이 맛있는 시금치를 지금도 쌀 때니까 왕창 사다가 다듬어서 살짝 데쳐가지고 그걸 봉지에 한번 해 먹을 수 있는 양 정도로 이렇게 돌돌돌 봉지에 넣어서 냉동해 놓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뭐 늦은 봄에 이럴 때 꺼내 먹는 거예요? 데쳐서 냉동실에. 데쳐서 냉동해 놓으면 몇 년도도 괜찮아요. 그렇습니까? 요즘 뭐 냉장고 냉동이 막 급속 냉동 잘 되니까. 식당 사장님 눈이 커져가지고 그렇구나. 근데 이제 시금치 말씀하시니까 저도 잊고 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20년 전에 신학생 때 겨울 방학에 전남 무안 공소에서 방학을 보냈거든요. 근데 거기 공소에 이제 마을 어르신들이 겨울에 시금치를 이렇게 캔다고 할까요? 그 하시던 거예요. 그 겨울에. 근데 그 시금치가
그 어르신들이 70대 어르신들이 이렇게 앉아서 바닥에 기어가는 몇 시간씩 네. 캐시고 그거를 이제 한 박스에 얼마로 이렇게 매일 값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넘기는데 네네. 제가 그때 같이 거들어 드리면서 앞으로 시금치를 남기는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고 좋은 그러면서 체험이었습니다. 이 시금치 수확하는 게 참 힘들어요. 네. 이 바닥에 바짝 붙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허리를 많이 숙여야 되는 거네요. 굽히고 네. 낫 모양이 그 낫으로 이렇게 치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낫이 그 손이 끊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낫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네. 그 날 쪽으로는 그 꺾어져 있죠. 이렇게 경사가 져 네, 있는 네. 그 낫으로 이렇게 바닥을 기면서 이렇게 네. 수확을 합니다. 그 노고에 비하면 너무 정말 저렴하게. 싸죠. 네, 네. 그리고 네. 지금 맛있을 때니까 네, 좀 넉넉하게 사셔가지고 지금 많이 나올 때 넉넉하게 네. 사면 네. 농민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넉넉하게 사셔가지고 아, 좋습니다. 데쳐서 냉동해. 굴과 시금치. 그때 왜 겨울에 네. 이렇게 하시나 했는데 지금이 제일 좋은 맞습니다. 때였네요. 제일 맛있을 때. 예, 예. 우리 신부님도 이제 음식업계 종사자로서 겨울 음식 또는 명절 음식 아니 황교익 선생님 앞에서 부끄럽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냥 겨울에 맛있는 네. 게 많이 있어요. 네. 네. 사실 신부님은 뭐 저는 이제 겨울 하면은 뜨끈한 이제 또 설이니까 떡국. 네네. 네. 그, 네, 떡국에 이제 뭐 고기나 아니면 말씀하신 굴을 남도에서는 굴 떡국도 많이 굴 많이 해서 하죠. 먹더라고요. 그래서 굴 매생이 떡국 네, 이렇게 네. 많이 하죠. 네, 이게 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면서도. 근데 뭐 육수를 내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네, 명절 음식이라는 게 집집마다 대동소이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설 때는 네. 뭐 전 부치고 뭐 추석 때도 그렇지만 특히 만둣국이나 떡국을 떡국. 하고 그렇죠. 뭐 갈비야 뭐 요즘 문화겠지만 뭐 있는 집에서는 뭐 불고기나 갈비나 뭐 이렇게. 근데 이것도 다 유래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 떡국 같은 경우는 그 떡국 유래가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한테만의 유래 이렇게 좁게 이렇게 들여다 보면 안 돼요. 조금 넓게 보면 네네. 쌀 문화권인 아시아에 이렇게 넓게 이렇게 펼쳐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네. 설이라는 게 우리만 세는 게 아니라 네, 동아시아. 그렇죠. 다 세는 거잖아요. 네. 중국, 일본 다 같이 원래는 그 지금 일본은 지금 양력으로 세지만은 네, 쌀 문화권에서는 설날에 같이 떡국을 먹어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그 북쪽에는 이제 그 만두 문화권이 있는데 네. 그 아래쪽에는 쌀을 재배하는 쪽에는 탕유엔이라고 국물에 그 쌀로 동글동글한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떡국 모양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네. 그 설날 음식이에요. 네. 그 일본은 그 잘 아실 거예요. 그 텔레비전 같은 데 자주 나오니까 설날 되면 찹쌀떡을 구워서 네. 떡국을 끓여서 이렇게 먹죠. 그 오존이라 그러죠. 오존이요? 네. 네. 그 일본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다 같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들은 아주 고대부터 이런 떡국을 먹어 왔었고 그 흔적이 설날 음식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옛날에 그러면 떡국을 먹었는가? 그러니까 밥을 지어서 먹기 이전에 떡으로 주로 우리가 주식을 해결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밥을 지으려 그러면 적어도 가마솥이 있어야 되고요. 쌀을 잘 곱게 도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기술까지 만들어지는 게 고려 중기 정도죠. 그 이전에 뭐 고려 초기라든지 삼국시대 때 그때는 사실 밥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저는 반대로 생각했네요. 알지는 못했고 밥이 먼저고 이제 쌀이 많아지니까 떡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약간 현대적 시각이네요. 밥을 지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기술이 많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떡은 한번 그때 당시에는 뭐 불 같은 것도 사정이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한 번에 많은 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밥을 해 먹는 게 아니라 네네. 집단이 부족 단위로 다 모여가지고 오늘 떡하는 날 이래서 떡을 해가지고 떡을 이렇게 나눠 가지는 거죠. 가서 각자 해결해 보면. 그 떡은 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딱딱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먹는 방법이
국물 속에 따뜻한 물 속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떡국을 먹는 것이 아주 고대부터 있었던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정말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었네요. 일본에서도 있었고 중국에도 네, 있었고 네. 다 같이 있었던 거죠. 그건 뭐 자연스러운 인간의 지혜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선택 또 공동체의 선택이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설날이 되면 그 설이나 추석이나 이런 명절의 음식들은 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음식을 해서 먹는 날이거든요. 네, 네, 네. 아, 조상님들에게 또 이렇게 차례 드린다는 의미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떡국이 계속해서 고대의 음식 적어도 한 2000년, 3000년 전의 음식이 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네.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떡과 밥의 차이점이 떡은 밥은 가족끼리 먹어요. 네. 담장을 안 넘어갑니다. 네. 그죠? 그러네요. 네, 네. 떡은 담장을 넘어갑니다. 그 지역 사회 우리가 공동체로 살 때 네. 지연이나 혈연 중심으로 적어도 한 100여 명 정도 네, 집단을 네. 이루고 살 때의 그 흔적이 집성촌이고 남아 있는 이럴 거죠. 때. 네. 그래서 떡을 하면 나눈다. 그래서 떡국도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떡국은 설날 되면 누구든지 오면 떡국부터 이렇게 차려서 주잖아요. 네. 그래서 나누는 음식이다. 떡은 이런 의미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음식 하나가 만만한 게 아니라 딱 거기 공동체 또 어떤 가치, 이념 이런 게 다 들어있네. 역사도 들어있고요. 맞습니다. 우리 DNA 같은 것도 들어있는 맞습니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떡이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는 그 같은 집단이야. 집단 의식을 가지게 네. 하는 이런 자리에서는 꼭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잔치 때 뭐 이럴 때 저 예, 떡을 맞습니다. 나누기도 하고 뭐 이런 예, 거요. 맞습니다. 100일 뭐 돌 결혼식 결혼식 하면 네. 꼭 떡을 놓죠. 가운데. 네. 떡 놓는 이유는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우리 식구잖아. 네. 네. 하는 그런 좀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럼 보통 예전에는 이사를 하면 이웃에 떡을 돌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맞습니다. 떡 돌리는 것도 우리 집도 이제 당신들하고 같이 식구가 됐다. 맞습니다. 공동체 떡 돌리고. 성원이 됐다. 네. 우리 집에 애 낳았는데 100일 되면 떡 돌리고 돌대도 또 떡 돌리고 네. 우리 애가 놀다가 그 화장실에 빠졌는데 그래도 떡 돌리고 그렇습니까? 그건 예. 어떤 의미입니까? 고맙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동네 사람들한테 다 알린다. 그 네. 알리는 방법을 떡을 만들어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고 이렇게 알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 저 집에 누가 돌이었어. 맞습니다. 누가 결혼했어. 뭐 어디 맞습니다. 갔다 왔대. 맞습니다. 예. 누군가 어떤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의미가 그렇죠. 되겠네요. 그래서 떡해 먹을 일이 많아야 돼요. 네, 그러네요. 네. 네. 1년에 우리 그 계절마다 그러니까 다달이 이렇게 해 먹는 떡이 다 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해요. 그러니까 1년 12달 떡해 먹는 날을 만들어서 그 날은 떡을 해가지고 이웃들하고 같이 나누는 이런 행사를 해보면 참 좋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요즘은 제 생각인데 떡이 그 빵과 케이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좀 더 되게 다채로워진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맞아요. 시루떡이나 네네네. 떡의 백설기나 종류가요? 조금 네네. 이렇게 단순한 형태와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떡도 굉장히 화려하고 맛도 좀 더 다양해지고 뭐 자연스러운 변화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건, 네. 뭐 떡은 뭐 계속해서 맛있어지겠죠. 알겠습니다. 이거 두 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잠깐 쉬어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광고 듣고 올 텐데요. 이문수 신부님, 청년문간 이사장, 김치찌개 신부님이시죠. 또 황교익 마칼럼 리스트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본격 시사 클래스 오창익의 뉴스 공감을 듣고 계십니다. 네, 설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황교익 마칼럼 리스트 이문수 청년문간 이사장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들은 바와 같이 음식이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 이게 뭐 인간에 대한 배려, 연대, 또 나눔, 어떨 때는 기별도 있네.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죠. 공동체 확인하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도 살펴보는 게 음식이면 인간의 어떤 면에서 총체네요. 그렇죠. 그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말하면 네가 누구인지 내가 말해줄 수 있어. 그래요? 네. 한 사람이 그 좋아하는 음식은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오면서 그 음식을 같이 먹어왔던 사람들의 네네. 추억으로 기억. 네, 이렇게 저장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음식을 통해서 인간 그리고 사회 이런 것을 다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게 제 평소의 주장입니다. 네, 아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청년 문간에 3,000원짜리 김치찌개 먹으러 오는 네. 청년 청소년들을 통해서 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신부님은 너무나 잘 보시겠네요. 그러네. 그렇죠. 어떠세요? 보고 있죠. 네,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떨 때 제일 좋냐고 물어보시면 네. 이제 특히 중학생 그 남자아이들이 제일 잘 먹거든요. 고봉으로 떠서 이제 막 3번씩 4번씩 먹어요. 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밥만. 그렇죠. 이제 밥을 3공기 이상 한참 클 한참 때니까. 먹을 때니까. 네, 네. 저도 어렸을 때 뭐 소뚜껑도 삶아 먹을 놈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많이 먹죠. 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뭐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고 하셨던 게 이런 거구나. 사실 또 저는 뭐 자식도 없지만 그래서 그런 느낌을 잘 몰랐는데 저희 식당에 와서 맛있게 먹는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을 보면 그렇지. 뭐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저희 신부님들 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내가 기쁘더라. 그렇지. 청소년 그러니까. 청년들이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만 봐도. 네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로도 아유 우리가 이런 식당을 열기를 잘했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끼리 나누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렇게 먹을 걱정만 안 해도 예, 등 따시고 배부르면 행복하다는 그 단순한 이야기가 저희 식당에서도 그냥 소박하지만 느껴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젊은 세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를테면 젊은 세대는 뭐 기성세대와 달리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쉽게 지친다, 뭐 게으르다, 정치에 관심도 없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 이게 네, 사실인지 아닌지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잖아요. 네. 매일처럼 만나는 청년 청소년들은 실제로 어때요? 그 아니고요. 어. 뭐 이제 개인 차이겠죠. 뭐 네네. 물론 이제 게으르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네네. 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쉬지 못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빠르면 초등학생 때부터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네. 맞아. 네, 뭐 안 그러면 너 큰일 나. 안 그러면 뭐 너 인생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옆에서 자꾸 부추기면서 막 어릴 때부터 이제 막 쉴 틈 없이 앞만 보고 내달리다 보니까 20대가 되면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번아웃이라는 게 40대 중후반 이상의 직장인에게서 나타났는데 지금은 20대 후반 빠르면 뭐 30대 초중반에 벌써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옆에서 청년들을 보니까 10대 때부터 내달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10년, 15년을 사니까 당연히 지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기성세대는 그렇게 지쳐 있는 청년들을 보면 한참 일할 때에 왜 이러고 있어? 라는 그러니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 저희 자랄 때만 하더라도 많이 놀았거든요. 많이 놀았죠. 네, 저도 제가 어떻게 놀았는지 기억납니다. 많이 놀았죠. 많이 놀았어요. 그리고 그 학원 자식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없었고. 네. 뭐 자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그렇게 크게 부모들이 뭐 장남 하나만 잘 되면 되지 그렇죠. 네, 해서 그런 뭐 그렇게 문화도 뭐 있었죠. 공부하라고 네, 네. 그렇게 많이 다그치고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네. 뭐 원래 태어나기를 똑똑한 놈은 뭐 대학 가고 그렇지 네, 않은 네. 것은 기술 배우고 네. 그냥 제각각 그냥 다 살아가는 거다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아이들이 공부, 뭐 취직, 네. 뭐 일정한 사회적인 지위에 올라야 네가 그 실패하지 않은 인간이다. 네. 그런 대접을 받지 않으려면 막 너무 내몰리고 있는 거죠. 그걸 좀 쉬게 해야 되는데
쉬게 하지를 않아요. 그 직장 생활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게 지금 설이잖아요. 이게 네. 설이야. 원래 설도 그 섣달금원부터 시작해서 대보름까지가 설이거든요. 그러면은 보름 넘도록. 그렇죠. 네. 보름이 그러니까 춘제인 거죠. 봄맞이 네. 그 아. 축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놀면 보름 이상 노는 거라는 그렇죠. 원래 거죠, 보름 네. 노는 거죠. 보름. 16일 동안 섣달금원부터 네네. 치면 이 16일 동안 놀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설날에 일을 하면 옛날 말이 그래서 저놈 때문에 올해 진짜 힘들겠어 하는 그런 말까지 했거든요. 역설적이네요. 근데 이렇게 푹 쉴 수 있는, 푹 놀 수 있는, 재미나게 신나게 놀 수 있는 이 일이 이제는 없어요. 우리한테. 그래도 농경 사회에서는 설이다, 추석이다, 단오다, 뭐다 해서 이렇게 막 그렇죠. 뭐 해방감을 좀만 느낄 수 지나면 있는. 잠깐씩이라도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렇죠. 네. 해방. 근데 그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 산업화 과정에서 그쪽에도 똑같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 농경사회에 있었던 그런 놀이 전통들을 산업사회에서도 다 개성을 해요. 그래서 뭐 여름 휴가도 뭐 한 달씩 갔다 오고 네네. 그냥 뭐 노는 거 축제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냥 축제 있을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전체 한 일주일 정도 그냥 놀고 술 마시고 하는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게 달랑 30년 만에 이루거든요. 이게 한강의 기적. 네. 훌륭하게 해냈죠. 그런데 네네. 그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농경사회에서 먹고 놀고 했던 그걸 다 없애버린 거죠. 그거를 구습이라고 부르고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여긴 거죠. 새마을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금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한 보름 정도 그냥 우리 다 같이 놀자 할 수 있는 날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설날 추석이 기껏 해봤자 사실 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노는 거지 바깥에 나가서 집단으로 이렇게 노는 옛날에 동네에서 네. 풍물 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노는 거 이거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부터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 노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사실 뭐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 누가 해야 되느냐. 정부에서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아니, 그런데 지금 정부는 법정 노동 시간이 주당 40시간인데 일반 시민들은 아니 40시간이 아니라 52시간 아니야? 그러다 지금 뭐 70, 60, 70, 뭐 90, 120 뭐 그러니까 그냥 부르면 되는 줄 알고 노동 시간이 지금 늘어나려고 그러고. 그렇죠. 더 일 많이 시키려고. 그러니까 자본의 입장에서 더 일을 많이 시키는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정부가 지금 끌고 나가려고 네네.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맞서야 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야, 우리도 좀 놀자. 아니 인간이 일만 하다가 이 한평생 그냥 끝나는 건가? 그게 우리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잖아요. 헌법에도 있고 당연히 그렇죠. 인간에게 행복이 뭐 일하는 것으로 행복을 얻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보람이라는 거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인간이 진짜 행복한 거는 그 일에서 벗어나서 해방감 느낄 때. 어쩌면 일을 하는 것도 더 즐겁게 놀기 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설날부터 이렇게 한 보름 정도 노는 거로 이렇게 바꾸고. 그럼 오늘 방송 자 설 연휴 지금 사흘인데요. 네, 황계익 선생님 또 우리 이문수 신부님의 제안으로 내년부터 2024년부터는 설 명절을 15일 동안 노는 거로 빨간 날이 15일 연속 이런 공약을 좀 내세우라고 여러 정당이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진지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냐면 제대로 된 질문이잖아요. 왜 사냐? 네. 우리가 왜 놀아야 되지? 뭐 이런 거. 이런 게 되게 부족한 것 같고 앞서 학생들도 네. 너무 처음부터 긴장하고 막 달리기만 하고 네. 방학도 짧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초등학생들도 연말이나 돼야 방학을 하고
이런 12월 방학이 없어요 요새는. 예. 거의 다 1월 돼야 방학하고 뭐 12월 말에 방학하고 여름 방학은 뭐 3주밖에 안 되고 뭐 이러니까 도대체 어디 놀 수도 없고요. 그 또 방학할 때는 노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도 보충 수업. 집중적으로 학원을 다녀야 되고. 참 걱정입니다. 요즘 뭐 세상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나는 뭐 지난 대선 끝나고 뉴스도 안 봐요. 이런 분들이 주변에 꽤 있더라고요. 네. 혹시 뭐 네. 선생님 또 이 신부님 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한다면 뭐라고 우리 이 신부님은 뭐라고 답해 주세요? 청년들이 저는 뉴스 짜증나요. 그 뭐 정치 싸우는 거 싫어요. 이런 얘기도 가끔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열심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의 삶을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놀랬던 게 특히 청년들이 뉴스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 오고 가는 얘기로 뉴스를 접하더라고요. 네. 예, 그 안에서 서로 왔다 갔다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이래 막 그런 이야기로. 그러니까 올바르게 뉴스를 접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가끔은 뉴스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보고 싶지 않게 만들겠지만 열심히 봐야 된다. 그래야지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는 누군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거꾸로 더 봐야 된다. 더 봐야 된다. 네, 더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네, 네. 네, 황 선생님은 그런 식의 푸념이랄까? 어떤 이런 하소연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네. 이게 뉴스 안 본다는 분들이 네. 많이 있어요. 이게 그 민주공화정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포기한 거죠. 권리 포기. 네. 지금은 군주제 아니잖아요. 그 권력은 국민한테 있는 민주공화정의 시민으로 네.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표를 주는 거는 우리 권력을 위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지금 우리의 권력을 위임받아 가지고 국가를 잘 운영해 보겠다고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잘하는지 네. 잘하지 못하는지 내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고 있는 건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그 다음에 대통령 뽑을 때 국회의원 뽑을 때 내 권력을 잘 이용하는 그런 사람을 선출할 수가 있겠죠.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정치 몰입애들한테 유혹만 당할 뿐입니다. 두 분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자 음식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 최고 책임자는 누가 뭐래도 대통령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 취임한 이후에 8개월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음식을 차려서 국민들 앞에 내놨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그걸 정책이라고 하든 아니면 구체적인 뭐 퍼포먼스든 간에 자 윤석열 정권을 음식으로 평가한다면 황교안 선생님 계속 웃으시기만 하시고 네 한번 해주세요. 아니 뭔가 제대로 내놓은 적이 있어야 뭔가 평가를 하죠. 그게 말만 아니, 했죠. 그래도 뭐 요란하게. 3대 개혁 뭐 아니 네. 뭐 신장 개업 뭐 이런 네. 식으로 뭐 간판 요란하게 했어요. 뭐 네네. 이렇게 뭐 찌라시도 돌리고요. 네네네. 내가 뭘 하겠다라고 사실 뭐 굉장히 불투명한 그림에 잡히지 않는 뭐 상식과 공정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뜬금 네. 잡는 소리를 했죠. 공정 한 네네. 사회를 만들겠다. 뭐 자유 네네. 무슨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랬으면 뭔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그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에 긍정적으로 그 영향을 주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하나라도 먹을 만한 밥이라도 먹을 만한 반찬이라도 뭔가 하나가 놓여지는 그런 상을 우리한테 주어진 적이 있었나요? 가서 뭐 엉뚱한 소리나 하고 우리가 뭐 자체 핵 개발을 하겠다는 둥 뭐 이란 보고 우리 적국이라는 둥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 괜히 분란만 일으키고 소란스럽기만 하죠. 네. 지금 지금 개업은 한 식당이기는 한데 거기에서 지금 싸움판만 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무슨 그게 뭐 신장 개업인데 음식은 안 차려오고 식당 구성원들끼리 싸우고 이런 것도 많았죠. 그렇죠. 뭐 당내 분란도 많았고
그래서 평가할 게 별로 없다. 이건 뭐 꼭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라 네, 뭐 정당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좀 답답함을 말씀하시네요. 답답한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정부를 계속해서 믿고 네. 우리가 권력을 계속 위임한 상태로 그냥 둬야 되는가 네네.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차려진 음식에 대해서 맛을 평가하실 수 있는 단계가 아니네요. 왜냐하면 음식이 없으니까. 준 적이 있어요. 뭐 음식을 평가를 하든가 말든가 네. 하죠. 이게 뭐 젓가락도 안 놓인 상태인 것 같은. 그러니까 간판은 달았는데 젓가락도 안 넣은 세팅이 안 돼 있는 굉장히 박한 들어가봤더니 평가하신데요. 아직 인테리어 공사 중인 건가요? 우리 이문수 신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뭐랄까 미각을 잃은 주방장이 음식을 만드는 것 같다 할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은 결국 이렇게 굉장히 균형 잡힌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단맛, 감칠맛, 좀 짭짤한 맛, 고소한 맛 맞아요. 이런 것들이 적절히 균형이 잡혔을 때 그 음식이 참 맛있게 느껴지는데 그 불균형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한 가지 맛만 강하게 나는 뭐 그런 음식 같은. 그냥 일방적으로 향신료만 잔뜩 뭐 MSG 뭐 잔뜩 뿌린 것 그냥 같은데 매우기만 한다든지 네, 네, 짜기만 네, 하다든지.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여러 가지 맛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네. 우리가 맛있게 느낄 텐데 그렇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아직까지 우리가 네. 하여튼 복 받은 나라에서 설도 2번 세잖아요. 양력 음력 그래서 더블로지만 사실 이게 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말씀처럼 음력으로 뭐 섣달 금운부터 대보름까지가 아니라 네. 신정부터 구정까지 양력설부터 음력설까지 한 달쯤 놀았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좋은 네, 방법이에요. 올해는 한 달이 안 되겠죠. 근데 그 정도인데 자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아직 새해는 맞잖아요. 네. 양력으로 하든 뭐 음력으로 그렇죠. 하더라도 다 새해인데 새해에는 이런 밥상을 받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치권이든 뭐 국회든 대통령이든 이런 밥상 한번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음식을 좀 맛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문수 신부님. 이제 예전에 어르신들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런 잔칫날이나 아니면 보통 때 아버지나 이제 장남 밥은만 더 맛있게 뭐 이렇게 쌀밥으로 하고 네네네. 나머지 사람들은 네. 보리밥 네. 먹는다든지 네. 뭐 이런 이제 약간의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아버지부터 막내까지 어머니도 같이 다 같이 맛있는 잔치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올해는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맛있는 음식이 대접되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들은 신부님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실 때 보면 맞아요. 괜히 신부가 아니.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황 선생님. 네. 그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은 이게 과다한 양념으로 막 범벅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돋보이려고 이렇게 차리는 나는 이런 식으로 해요. 나는 이런 식으로 해요 하고 하는 것들이 많죠. 그게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지 조금 한번 되돌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양념 과한 것 중요하지 않고요. 국민이 먹을 때는 그냥 그 영양 균형이 맞고 아까 말한 맛도 이게 균형이 맞아야 맛있거든요. 이렇게 균형감 있는 이런 정책들로 이 밥상을 좀 차려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밥상 머리에서 누가 소외되지 않도록. 네. 그렇죠? 무슨 그렇죠. 뭐 자기 반대파라고 소외시키지 않고 뭐 노동자라고 소외시키지 않고 저소득이라고 소외시키지 않고 뭐 이런. 설마 지금 그 윤석열 정부한테 그런 걸 바라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전 여러 사람들이 다 아직도 희망은 가지고 아니 전 뭐 모든 사물은 변화한다라는 희망이 있는데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은 지금이라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막 외교 참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반성하고 참모들하고 같이 다시 공부해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 너무 우울하잖아요. 아니 그 전에 했던 일들을 보면 알잖아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지난주에 국민의힘의 이현주 전 의원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 번 하면 실수인데 이게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런 거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나이 먹어서 그러면 더더욱 안 고쳐진다. 왜냐하면 예상 문제집을 줘도 안 보는데 그렇죠. 남의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국회에 대해서 격려하는 거 보십시오. 그 외국 국가 원수가 외국 국가가 연주될 때는 그냥 차례차례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네. 남의 나라 국가에다가 충성을 맹세하는 그 경례를 갖다 하고 그 지난번에 그 미국 국가에다가 경례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했죠. 그게 지적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란 안 국가 고치죠. 이라죠. UAE, 아랍에미리트. UAE 국가가 연주되는데 이제 손 다 혼자서 올리고 다 내리고 있는데 그거는 크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문제죠. 네. 그게 학습도 안 되고 네. 뭐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거고 네. 이런 분을 계속해서 우리 권력을 맡겨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게 해야 된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하여튼 그런데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만은 갖고 싶어요. 네. 시간이 벌써 다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두 분 자주 뵙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들께 설 인사를 해 주시죠. 우리 청년문간 이사장이신 이문수 신부님. 네. 올해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이 많은 한 해가 될 거라는 전망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용기 잃지 마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필요할 때는 적절히 쉬어가면서 이렇게 올해 또 한 해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황교익 선생님. 그 청년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살아보니까 힘들지 않는 날들이 없습니다. 모든 네. 과정들이 그 인생이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그 좋은 친구도 있어야 되고 네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어야 되고 뭐 종교도 있어야 되고 나를 위로해 줄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조금 인간이 조금이라도 그 힘든 것을 견뎌내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그런 분들이 주변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힘들다고 너무 지쳐서 기운을 떨어뜨리지 마시고 같이 갈 분들, 나에게 위로를 줄 사람들 그런 분들을 옆에 반드시 있을 거니까 그분들을 찾으십시오. 저는 뭐 저희가 가톨릭 평화방송이어서만이 아니라 정말 힘들 때 그냥 근처에 성당에 산보라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그렇죠. 싶어요. 명절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페퍼톤스가 부르는 노래인데 행운을 빌어요라는 노래 들으면서 오늘 설 특집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황교익 마칼라미스트, 이문수 청년문간 이사장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짠하고 나타날 것 같아